이런 소나무들은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태백산맥 줄기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이곳은 강원도 양양입니다. 구불구불 산속도로를 따라 소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 임시로 길을 낸 이곳이 오늘 작업 현장입니다. 산 중턱에서 이루어질 작업을 위해 중장비가 비탈길을 오릅니다. 뒤이어 소나무들의 안전한 이사를 책임질 작업반이 등장하는데요. 30도가 넘어가는 산비탈을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는 작업반. 산속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나무들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작업은 대형 소나무를 캐내어 인근의 가식장으로 옮기는 것. 작업을 위해 임시로 길을 만들어 놓은 터라 올라가는 길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작업반의 눈에 들어온 소나무. 나무 아주 잘생겼네. 이런 나무만 있으면 얼마나 상품 가치가 좋아 그래. 야생에서 자란 소나무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저 이거 보면 어떤 나무가 좀 좋은 나무예요? 일반인들이 봐서 이쁜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저런 나무는 누가 봐도 지금 휘었잖아. 저런 나무는 보기가 객관적으로 봐도 안 좋은 나무니까 저런 나무는 우리가 좋지 않는 나무로 보는 거고요. 요런 나무, 그리고 이렇게 굵고, 나무는 이제 굵으면 운반하기도 그렇고 작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나무가 이제 더 비싼 품이 막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가 다 괜찮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수령이 한 80에서 한 100년 정도 됐어요. 그 가치만으로도 이제 훌륭하지. 선택한 나무들을 캐내기 위해선 먼저 주변 환경 정리가 우선입니다. 수업할 거잖아. 예. 그래서 먼저 공사목부터 굳이 먼저 해. 공사목부터. 육중한 굴착기 소리가 작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캐낼 나무 주변의 잡목을 제거해 소나무와 작업반 모두 안전하게 작업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고 나면 각자의 장비를 챙겨 들고 작업반이 나무 주위로 모여드는데요. 양양의 해와 바람을 맞으며 수십 년간 자라온 이 소나무는 오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갈 예정입니다. 소나무 이제 대형목이라 그래가지고 한 18m 나가는 낙낙장통들입니다 이게. 이 나무가 벌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허가지에서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25년 경력의 이천섭 씨가 줄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작업할 나무마다 빼곡하게 묶여있는 줄. 이 줄은 주변의 다른 나무들에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뿌리를 파야 되니까 넘어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묶거든. 나무를 캐는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돌발 상황.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무가 쓰러지는 건데요. 주변 나무들과 작업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선 작업 내내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도구들을 챙겨서 버킷 위에 올라타는 이천섭 씨.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이 오르고 내린 나무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는 동료들은 매 순간 긴장됩니다. 굴착기 기사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적당한 높이를 찾아가는데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나무가 중심을 잡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위치에 다다랐습니다. 줄을 묶기 전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대를 감싸줍니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미리 매듭을 만들어 둔 줄을 기둥에 묶기 시작하는데요.
나무의 굵기와 높이에 따라 연결하는 줄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까마득히 솟은 소나무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한 품에 안기도 힘든 아름드리 나무에 묶어야 할 줄은 대략 10개. 연결이 쉽도록 줄의 위치도 주변 나무들의 위치와 맞춰 놓습니다. 줄묶기 작업이 끝나면 지상에선 주변 나무들과 연결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나무에 동시에 연결하는데요. 이때는 줄이 풀리지 않도록 고리매듭법으로 단단하게 조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된 줄이 같은 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차례 줄을 당기는 작업반. 나무 넘어가요. 여기가. 넘어가면 이게 나무 돌려만 돼 이게. 돈이 한 몇십만 원 가요 이게. 작업 현장의 안전과 나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이죠. 주변 나무들과 촘촘히 연결된 줄. 소나무 이사의 첫 발이 떼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나무 캐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먼저 30년 경력의 김정기 씨가 굴치를 위한 대략적인 틀을 잡습니다. 큰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톱을 이용해 일일이 잘라주는데요. 뿌리는 잘라줘야지. 이거 굴치 하려면은 뿌리를 안 자르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 속에 또 잔뿌리들이 많이 있어요. 잔뿌리들은 살리고 멀리 이렇게 뻗어나간 가지들은 다 잘라줘요. 땅을 파내려갈 때 뿌리가 굴착기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삽으로 경계를 만들어주고 나면 그 후엔 굴착기가 나섭니다. 뿌리 주변으로 동그랗게 흙을 파내려가는 이 과정을 분뜨기라고 하는데요. 이 몇 점이야? 몇 점짜리? 몇 점이었어요? 70? 야, 현서봐 이게 80이나? 80이면 1m 작잖아. 아니 메다 넘어가면 안 될 거야. 나무 뿌리와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을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의 크기를 적정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4. 64. 전부냐 이게. 불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좌우도 안 돼 이게. 좀 세 맞춰서 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예. 소나무 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밑동의 직경. 보통 직경의 3배에서 5배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이 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 굴착기가 파내려가면 작업반이 분 주위로 달라붙는데요. 이제부턴 작업반의 솜씨가 발휘될 시간.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삽질과 곡괭이질이 시작됩니다. 드러난 작은 뿌리들은 톱이나 가위를 이용해 잘라줍니다. 톱질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듬을 때는 이 면이 제대로 나와야 되니까요. 면을 보고 이 알뜰히 따듬어 줘야지 나중에 깔끔히 따듬어 줘야지 나중에 반탱이가 걸리지 않습니다. 반탱이. 굴착기가 작업하는데 가장 큰 방해를 주는 건 사방으로 뻗어나간 큰 뿌리. 이를 제거하는 데엔 전기톱이 제격이지만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분뜨기 과정에선 큰 뿌리보다는 잔뿌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소나무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건 잔뿌리. 잔뿌리의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해선 기계 대신 작업자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에 곡괭이질 몇 번이나 하세요? 몇천 번 하죠 뭐. 몇천 번요? 네. 하루에도 수천 번 하늘과 땅을 향하는 곡괭이질. 단순하고 반복된 작업이지만 분이 깨질 수 있기에 작업자들의 시선은 날카롭기만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 어느새 해는 머리 꼭대기 위로 올랐습니다. 이제 점점 작업하기 힘든 날씨가 다가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온몸은 땀범벅.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예, 오늘 날씨가 좀 덥습니다. 한번 곡괭이질이 시작되면 제대로 허리 펴기도 힘든 분뜨기 작업. 흐르는 땀을 닦는 이 순간이 휴식 시간인 셈이죠. 이제 제법 모양을 드러내는 분. 작업자들의 키를 넘어설 만큼 파내려가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작업자가 구덩이 안으로 무언가를 던져주는데요. 이것의 정체는 마대. 현장에선 보통 녹화마대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1차 지금 싸매는 거예요. 분이 망가질까 봐요.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진 마대는 분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뒤이어 등장하는 고무밴드.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걸려 넘어져요. 분을 감싼 마대 위를 밴드로 한 번 더 둘러 마대를 고정시켜줍니다. 뒤이어 공수되는 구운 철사. 다른 철사에 비해 쉽게 구부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반세이라고 하는 철사잖아요, 그죠? 이거 이래 매서 감아가지고 조여줘야지 이 분이 깨지지 않거든요. 금이 안 가잖아요. 작업의 팔알은 분을 제대로 만드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 속엔 소나무와 공생하는 박테리아가 잔뿌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분이 흔들리거나 깨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분뜨기 과정의 핵심이죠. 밴드로 분을 촘촘히 감싸고 나면 구운 철사를 이용해 한 번 더 분을 감싸줍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감싼 철사를 다시 한 번 더 꽉 조여주면 분뜨기가 완성됩니다. 식사합시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찾아온 늦은 점심시간. 비탈길을 내려가는 작업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힘든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작업량이 밀려들 때면 제때 챙겨 먹기가 힘든 날이 부지기수인데요. 그래도 땀 흘려 일한 뒤 좋은 공기와 함께 산속에서 먹는 식사는 어떤 비싼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꿀맛이라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야, 밥 죽인다니까. 야, 우리 집 사람 보고 이거 미리 보라 그래야겠다. 야, 우리가 야, 사면서 이렇게 돈 번다고. 오늘 한번 가보실래요? 나무와 함께 해온 시간만 해도 평균 25년이 훌쩍 넘어가는 작업반. 나무태만큼 켜켜이 많은 세월을 숲에서 보낸 이들의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후 작업.
나중에 올리죠. 분뜨기가 끝난 나무에 보호대를 씌우는 작업반. 버킷을 떼어낸 자리에 벨트를 달아 소나무를 이동시킬 준비를 하는데요. (20m에) 달하는 큰 소나무를 움직이기 위해선 중장비 기사와 작업반이 서로의 눈과 손이 되어야 합니다. 캐어낸 나무가 주위 나무들을 건들지 않도록 주변의 지형지물을 세심히 살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굴착기에 매달린 소나무가 중심을 잃고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키가 큰 소나무가 주변 나무에 스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황급히 방향을 바꾸는 권혁진 기사. 지켜보는 작업반도 걱정스러운 눈치.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연결해 놓은 줄이 이럴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머리.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줄을 팽팽하게 잡아주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옵니다. 트럭이 올라오지 못하는 길을 굴착기가 소나무를 매달고 내려갑니다. 트럭 위에 소나무를 올려주면 이곳에서의 작업은 끝.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이동 중에 나무가 흔들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싣는 방향도 조정해야 합니다. 서서히 출발하는 트럭. (15톤이) 넘는 육중한 소나무를 싣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산에서부터 차로 20-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식장. 쉽게 말하자면 산에 있던 나무가 곧바로 도심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지내면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산속과 기후, 습도, 토양 등이 급격히 달라지면 나무가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기에 이곳에서 적응 기간을 가지는 셈이죠. 이렇게 자란 나무를 현장에선 훈련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변에 방해를 주는 나무들이 없어 가식장에선 나무의 이동이 한결 수월한데요.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 분이 깨지지 않도록 새로운 위치에 나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훈련목은 저희들이 원가를 많이 투입을 하면서도 지역에 맞는 기후와 풍속과 땅하고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를 3년 동안 하면서 현장으로 보내면서 우수한 품질을 해기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때 나뭇가지에 무언가를 뿌리는 작업반. 가지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뿌리는데요. 껍데기가 벗겨지거나 가지가 부러진 부분이 그 대상입니다. 이게 나무 상처라는데 치료제예요. 트리코트라고 해가지고 이 송진이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세균도 못 들어가게 하고. 수십 년간 한자리에 뿌리를 내렸던 소나무들. 뿌리까지 퍼서 옮겨지는 이 과정이 소나무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처음 겪는 이사에 몸살을 앓을지도 모를 일이죠. 나무를 처음에 저희가 산에서 캐면 뿌리를 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런 면역력이나 그런 재생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 병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약을 먼저 뿌려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이제 살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새 이불을 덮을 준비를 끝낸 소나무가 천천히 새로운 집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적게는 3년을 버텨야 하는데요. 나무의 잦은 이식은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맞은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소나무가 구덩이에 들어가기 직전 갑자기 작업을 중지시키는 작업반 사람들.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고구마 약간 이거만 당겨줘. 너무 붙었어. 나무끼리 지금 부닥쳐가지고 좀 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안 닿게끔 저 가지가 맞다면 고지가 돼가지고 삭쟁이가 지거든. 저런 나무를 해치고 다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그래서 간격이 닿지 않고 넓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소나무가 자라는 곳엔 다른 작은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가지가 울창하게 자라 그늘이 지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를 키울 때의 중요한 것은 물 빠짐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흙. 흙을 덮고 나면 이제 생명수를 공급할 차례. 관을 띄운 호수를 땅속 깊숙이 찔러 넣는데요. 이 과정이 단순히 물주기는 아닙니다. 나무가 물도 필요하지만 이제 나무를 심어놓고 흙과 나무 분 사이에 공간이 있을까봐 그걸 밀착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죽을 쓰는 거예요. 이식한 공간과 분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면 뿌리가 썩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죽수기. 물에 흙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반죽 상태가 되어 공기층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사를 마친 소나무들. 이곳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낸 뒤 누군가의 마당에서 또 뿌리를 내릴 겁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정읍. 화사한 꽃이 피는 봄의 끝자락엔 나무 이사가 꽤 많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와요. 예,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한 동네 주민들끼리 오랫동안 함께 나무 일을 해왔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애기 보고 있잖아. 애기. 서로의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이. 그래서인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는 방에도 하나는 거실에도 그러고 이렇게 있네. 이제 나무 심는 것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고, 이제 앞으로 나무 수목 관리 틈틈이 시간 내 가지고 서로들 도와줘서 올해 1년 어떻게 나무 또 잘 키워야 가을에 출하가 되지. 작업 전 서로 각오를 다지고. 오늘 이곳에선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논산에 11월달, 12월달 우리 자작나무 기른 것을 3,000평에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 목으로 나무가 몇 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캐고 내일 논산을 갈 거예요. 네. 그런데 작업을 하러 가면서 손에 든 건 삽 하나 달랑. 무슨 상황일까요? 여기에선 분 뜨는 작업을 다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나무예요, 이거는? 이건 백일홍이요. 이 정도 사이즈면 한 30년 정도 된 거죠. 100일이 꽃이 핀다고 그래서 백일홍이에요. 대략 한 3개월 동안은 계속 펴요. 나무 중에서 백일홍이 잎이 가장 늦게 펴요. 그래서 백일홍은 가장 좋은 시기가 이때. 봄에 이렇게 운이 막 틀 때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잘 자라요. 굵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가치가 높다는 백일홍. 수백에서 수천만 원 사이를 호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장비 하나 없이 사람의 손과 발 그리고 삽으로만 하는 이 작업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작은 나무니까 수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포크레인으로 하면은 분이 조금 거칠고 사람이 삽으로 파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분을 뜰 수가 있어요. 삽의 등 부분을 이용해 더 조심스럽게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가고 잔뿌리까지 말끔히 잘라줍니다. 쉬지 않고 수작업을 이어가는 나무 이식반. 여기는 흙이 완전
이게 흔들어. 합질하기는 괜찮을 거예요. 흙이 좋네. 나무도 살기 진짜 좋겠네. (40대) 중반의 팀장 김일권 씨. 나이론 막내지만 그는 이 팀의 최고 경력자입니다. 우연히 아는 후배 따라서 현장을 한번 갔는데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일이. 그래가지고 계속 하게 됐죠. 그게 한 20년 돼버렸네요. 이건 순간이고요. 좀 지나면 보람이 있잖아요. 나는 캤다는 보람이. 그리고 어디 가면은 아 저거 내가 계속 옮겼는데 하는 뭐 그런 보람이요. 그런 것 때문에 하죠 뭐. 몸은 고되지만 좋아서 하는 일.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 구덩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됐어. 몇 개인 줄 수작업으로만 끝낸 백일홍나무 분뜨기. 그래서인지 분이 덜 상하고 모양도 말끔합니다. 잘 떠졌구만. 조금 불편해도 천연 자재로 쓰게. 천연 자재로 만든 이 마대는 분을 옮겨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3개월 후 자연스럽게 녹아 퇴비가 된다는데요. 그야말로 환경 친화적 자재입니다. 좀 떠서 묶어놨을 때가 가장 이쁜 것 같아. 남자애들 스포츠 머리 우리 어릴 때 딱 깎아놓으면 야무지고 이쁘지 않요. 꼭 그런 느낌이 나. 말 한마디, 손놀림 하나에도 나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마무리 작업까지 꼼꼼하게 완료합니다. 됐었어. 자, 가자. 이제 또 다른 작업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가시죠. 차를 타고 30여 분을 달려 찾아간 곳. 여기는 소나무가 모여있는 마지막 작업 장소. 많은 소나무 중에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나무가 오늘 굴치를 할 적송입니다. 여기서도 분뜨기는 삽질만으로 진행될 예정. 거칠어진 손마디가 그 시간을 말해줍니다. 제가 28년 키운 겁니다. 아, 28년 동안? 네,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이걸 매년 이렇게 손질해서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7m 높이의 작은 소나무. 소나무는 나무 상태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다는데요. 하지만 나무를 단순히 밥벌이로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긴 시간 애정을 쏟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계속되는 분뜨기 작업. 마치 춤사위 같은 동작으로 신나게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뜻밖의 손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우, 개구리 나왔어. 본의 아니게 장비에 상처가 나면은 마음이 참 아프죠. 손으로 하는 작업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할 때 본격적인 굴치가 시작되고 그 옆에서 남아있는 작업들을 함께 마무리합니다. 흙을 털어내고 썰어야 이렇게 깨끗이 잘려요. 나무한테도 좋고. 아, 나무한테 좋은 거예요? 예. 톱질로 잘라낸 곳엔 혹시나 탈이 날까 바로바로 약을 뿌려주고 멀었잖아. 한 달도 더 남았잖아.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 소나무 굴치도
끝이 났습니다. 하는 모습이 예쁘죠. 이제 남은 것은 굴치한 소나무를 끌어올려 옮기는 작업. 혹시나 나무가 다칠까 조심스러운 상황. 눕혀. 바로 그때 뒤에 위에 가지. 위에 가지. 안 돼. 그래, 앞으로 더 들어가. 그래. 뒤에 위에 가지. 위에 가지. 내려. 다시 내려. 행여나 나무가 다칠까 걱정돼 무엇 하나 쉽게 진행되지 않는데요. 굴착기가 잠시 물러나자 나무를 들어 올릴 때 문제가 없도록 나무와 연결고리를 다시 단단히 묶어줍니다. 다시 나무 들어 올리기에 도전. 자식 같은 나무가 다칠까봐 근심이 가득한 얼굴. 다행히 이번엔 무사히 나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차에 잘 옮겨 싣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숨 돌렸는지 사장님의 얼굴에서 근심이 거쳤습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는 소나무 굴치 이사 대작전.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 작업반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무사히 트럭에 실어 자리를 잡고 누운 소나무. 이젠 정말 다 끝이 났네요. 하지만 여전히 손을 놓지 못하는 사장님. 자식 같은 나무를 보내기 전 마지막 인사인 걸까요? 아쉬움보다는 야가 가서 빚을 내주고 있어야 할 자리를 빚을 내주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나무 키우는 사람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건 즐거운 일입니다. 서운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말과는 달리 손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28년 된 나무를 떠나보냅니다. 소나무가 이사온 곳은 2시간 거리의 충남 논산. 여기가 지금부터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살 곳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2곳에 심을 예정인데요. 28년 동안 한 집에서만 살던 소나무가 새 땅에서 자리를 잘 잡으려면 굴치를 할 때만큼 심을 때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세 심어진 소나무 2그루. 이젠 품 안의 자식이었던 나무를 더 크게 되라고 진짜 보내주어야 할 때입니다. 나무를 오랫동안 키워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꼭 심어야 할 곳, 이 자리를 빛낼 수 있는 데다 심어줘서 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을 기대가 되고요. 궁금해서 아마 1년이면 몇 번씩 와서 볼 것 같습니다. 나무를 일구며 삶을 갖고 온 사람들.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이들의 삶도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